안녕하세요 여러분,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날씨해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랬는데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져서 구제역 창궐하던 시기는 끝이 났는데 구제역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현존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난 겨울에 구제역 방역 작업을 한참 하던 당시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난 5일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직접 다루었던 방역 요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당수가, 방역 요원들 중에 상당수가 독성 물질 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제역 대처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난하고 성토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때 잘못했던 일들이 계속 남아서 망령처럼 우리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오프닝에서부터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겨울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발칙한 뉴스에서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니죠. 발칙한 뉴스에서 구제역 특집 방송도 제가 꾸며서 하기도 했었고요.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대충 기억나는 것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정부가 초동 대처를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이 대처 자체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 뭔가 백신을 투여한다면 좀 과감하게 확실하게 백신을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했다가 말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초동 대처도 너무 허술했고.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어쩌나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날이 따뜻해져서 더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못하게 온도로 기온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야기 그대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좀 구제역이 수그러들었죠. 이젠 거의 구제역이 어디 발생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제역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축산 농가들은 거의 다 초토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죠. 얼마 전에 그 젖소 농가 계시는 분도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또 있지만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축산 농민들에 대한 이런 지급 문제, 보상 지급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원,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고요. 그건 좀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이죠, 그런 문제들은. 근데 그것 외에도 방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엄청난 이 유독물질들을 다루게 됐었다는 이야기, 그걸로 인한 사상자까지, 그걸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상자들까지 상당수 많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제역 방역 당시에 그 작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방역요원들, 대부분 공무원들이셨죠. 이분들이 이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대량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그 소독약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적절한 보호 조치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갖추지 못하고 당시에 방역을 계속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자체가 전국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 16개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정보 공개를 이제 청구해서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그리고 AI 소독약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이죠. 넉 달 동안 이 방역을 위해서 전국에 뿌려진 소독약이 놀라지 마세요. 모두 3,515톤이라고 합니다. 소독약의 양이요. 대박이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가 4.8톤이나 사용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63톤이나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뿌리면서 균도 죽겠죠. 유독 물질이니까 그만큼 세니까 죽긴 죽겠지만 그 물질을 직접 다루면서 소독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셨던 그분들도 이 63톤 4.8톤 되는 유독 물질들을 몸으로 맞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게 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유독 물질을 쓰면서도 보호 조치조차 혹은 사전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후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저도 미처 몰랐는데요. 구지역 방역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민관곤 방역요원이 모두 19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미처 몰랐네요.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계시다. 과로사한 분들도 계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 193명이나 숨지거나 다친 분이 있다는 거는 몰랐는데요. 네. 이 중에 10명이 사망한 거고요. 중상자가 4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몸이 약해서 방역 활동을 하다가 숨진 것일까? 이게 만약에 유독물질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과로사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유독물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상당히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사망자들 중에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귀가한 후에 쓰러진 사례 이런 게 대표적으로 급성 독성 중독 증상과 흡사한 사례라고 합니다. 가슴 답답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쓰러져 버린 그리고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요. 네, 이게 급성 독성 발음에 급성 죄송해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급성 독성 중독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근무 후에 귀가해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례 이런 것도 급성 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하진 않았지만 부상자들 가운데 구토를 호소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것도 급성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이걸 얘들이 피곤해서 그랬겠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방역요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다루면서도 개인보호 대책, 약품 살포시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 사전에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만 대충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독물질이 포함된 이 소독약이라는 것도 미처 모르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소독약의 대량 살포 자체가 환경피해도 환경피해고 건강까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구제역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기초인 유효 희석 배율, 그 물이랑 뭐 얼마나, 다른 거랑 뭐 얼마나 섞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너무 창궐하고 이걸 빨리 잡아야겠다, 어떻게든지 더 세게, 더 진하게 해서 오늘 이 균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요런 생각으로 제대로 희석, 적절한 인체에 무해한 이런 희석 비율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유해하든 말든 엄청나게 그냥 때려 부은 거죠. 유독물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구제역 균을 잡으려 하던 것이 인간까지 더불어서 같이 잡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 그죠? 지금 제주 브랜당님도 그러시는데, 그 삼성 반도체 뭐에서 계속 있었던 그 유독물질 다루면서도 노동자들이 유독물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막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 뭐 얇은 고무장갑 뭐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그냥 막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나중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 줄 알았다. 그래서 뭐 암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성면 때문에 건설 노동자 그리고 해당 주민들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정말 단기간이었잖아요. 4개월 정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93명의 이 그 사상자가 난 거잖아요. 유독물질. 뭐 모두 다 유독물질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수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입됐던 공무원들 비롯해서 방역요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계시는 축산농민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독한 유독물질이 포함된 소독약을 그대로 맞았을 분들이 또 어떤 지금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독물질로 이 땅이 오염됐을 텐데 분명히 그 환경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이 초동대처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빚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좀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명박은 동물을 안 키워본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죠? 무슨 말이지? 동물을 안 키워본 거냐고? 동물을 안 키워본 거냐고 이 말은 왜 나오셨을까? 모르겠네요. 네, 뭐 그건 있겠죠.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딴 건 다 해봤는데 소는 안 키워본 듯. 내가 왕년에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라고. 근데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왕년의 시리즈는 사실 늘 이 시대착오적이셔서, 나도 옛날에 풀빵 장사 좀 해봤는데 라고 하셔놓고 풀빵 장사 하셨던 분들 그냥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쵸? 네, 뭐 그렇잖아요. 사실 왕년에 소 키워보셨어도 별로 도움은 안 됐을 거라는. 열라 뽕따이? 라고 하시네요.